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강기정 시장님과 함께 CS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습니까? 이번에 그 CS는 정말 국제적인 그 기술 컨벤션이고 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성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강주 시장을 필두로 해서 강주에서 여러 대학 총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계 뭐 대표들 많이 갔는데 강주 테크노파크는 그중에서도 광주 공동관을 운영을 하는 주관 기관이라서 우리는 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동 브랜드로 CS 첫 참가인데 수출 계약 그리고 기업 유치 등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때 광주 테크노파크의 공이 컸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뭐 우리 꼭 테크노파크 공이라기보다도 강주시하고 이제 테크노파크가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하고 또 참가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준비도 열심히 하고 성의 있게 뭐 준비를 쭉 해 주셔가지고 작은 성과들이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들을 바라보는 현지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어, 뭐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이제 강주가 그 CS에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전환점을 긋는 이벤트였다고 볼 수 있고, 첫 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관을 조성해서 이렇게 이제 광주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에, 해외 쪽이나 또는 해외 쪽 말고 또 국내에서도 참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내외의 참가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 공동관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 그 공동관에 참여한 가전 제품들이 이 공기청정 관련 광주에 이제 또 광기술이라는 공기 정화, 공기 살균 이런 상당히 주목을 끄는 제품들이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와서 문의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DL 기업 외에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흥미있게 보신 기업은 어느 곳일까요? 지금 전체 CES에서요? 그렇습니다. 아, 예. 저는 사실은 뭐 우리 그 강주관 옆에 있는 스마트 가전 전시관이죠, 거기가. 그쪽을 많이 이렇게 둘러보게 됐는데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것은 이제 그 대부분의 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전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메타버스들이 기술적으로 대거 도입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거냐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기술적인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환경이 이제 비대면이 되고 가정생활이 소중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방면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그 놀고 즐기고 건강을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에, 소통을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그 기술이 이렇게 응용되고 발전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쪽에 있는 전시관 스마트 홈 전시관에서 이런 그 큰 코로나 이후에 기술 변화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믿게 됐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좀 규모는 좀 적은 전시관이었다고 한다면 좀 큰 전시관은 이제 모빌리티하고 이제 우리 그 일렉트로닉하고 결합한 그런 전시관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뭐 SK도 또 뭐 삼성도 LG도 대거로 참석했지 않습니까? 대거로 참여하고 국제적인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이 모빌리티 기술과 첨단 어떤 그 네트워크 기술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그 미래 그 모빌리티 기술을 열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당장 그것이 이제 제품이 실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아마 CES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한 3년 정도 후면은 완전히 그 전면 실용화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술 트렌드를 좀 보면서 놀랐습니다. 코로나, 코로나19 이후 시대상, 생활상을 좀 더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느끼고 오셨단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아무튼 디지털 헬스나 또 바이오 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뭐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 추세도 그렇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네, CS 이야기 잘 들었고요. 광주 이제 테크노파크 이야기로 넘어와서 테크노파크를 잘 모르는 시민분들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테크노파크는 이제 그 과거에 95년도에 이제 산업단지 집적 법에 의해서 테크노파크에 관한 법률로 산업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렇게 만든 기관인데 이 기관은 이제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관이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장 큰 것은 기업을 육성을 하고 지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한편으로는 이런 기업들의 지원을 종합화해서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기술과 산업을 어떤 것을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오퍼레이팅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음, 지금 한 원장님께서는 24년째 정도 됐습니다. 강주 음, 테크노파크는. 네, 원장님께서는 그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경제와 산업 분야, 그리고 뭐 홍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알려져 계신데 시민분들께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야, 예, 예. 저는 이제 참여정부에서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조성 이런 게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역 산업 육성,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그리고 이제 낙후 지역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도 골고루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했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저는 이제 나중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마치고 고향 강주에 와서 어, 기업 육성 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2005년부터 이제 강주 클러스터 추진 단장으로 좀 일하면서 산학연 네트워크 사업을 했고 그 뒤에도 이제 기업 주치센터장 또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대부총장으로 일하면서 어차피 그 일도 이제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일이고 지금 이제 그 뒤로 또 과학기구의 연구개발특구 이사 그 제현재 이제 테크노파크를 하면서 한 20여 년 동안 불곧 기업과 가까이 있으면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 전기관, 지자체 이런 것들을 네트워킹 시켜서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런 게 결국은 이제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뒷받침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취임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 산업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넘어야 할 숙제도 많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보관이 좀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사실은 과거에 그런 그 지역 산업 거버넌스들이 어느 정도 되어 왔고 네트워크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에,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이렇게 협력 네트워크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네트워크가 좀 이완돼서 각 기관은 기관별로, 각 기업은 기업별로 이렇게 각계 약진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 내에서 같은 일을 하도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보다 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게 되면 역량은 분산되고 서로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 즉 산업도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아주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취임하면서 이 기능은 반드시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역점적인 추진 사업으로 지역 산업 거버넌스를 부활시키거나 강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잡았고, 제가 이제 그동안 우리 그 테크노파크 그동안 이렇게 운영되어 왔던 분야별 산학연 협의회가 있거든요. 10개 산업 분야별로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고 저 대학을 또 대부분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총장님들 만나고 또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는데 대학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참여하겠노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는 산학연구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지산학연 했어요. 지자체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주시가 이 네트워크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지산학연 네트워크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강주시에서 또 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거버넌스를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출범식을 좀 한번 할 예정이고요. 출범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이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취임 이후에 현장 곳곳을 둘러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현장 지원단도 2회째 실시를 하셨고요. 유독 현장을 좀 중시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떠십니까? 예, 사실은 뭔가 하나의 어린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의 기업을 키운다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책상 위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테크노파크나 다른 지원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뭐 예산을 나오는 것을 서로 분배나 하고 그냥 나누는 그런 역할들에 그치게 되면은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장 가까이서 현장과 밀접하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테크노파크 역할 중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기업 지원, 기업 육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을 육성하려면 보다 현장에 좀 밀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부터 이제 현장 방문을 좀 중시하고 또 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TP 직원들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기업 주치센터 사업도 하면서 보면은 그 기업은 다양한 그 뭐라 할까 정부 지원 정책들도 알아야 되고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들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데를 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강주 경제고용진흥원이랄까 기술신보랄까 이제 또 강주시랄까 같이 가서 공동으로 토크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기관들을 더 모아서 합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답을 찾아낼 예정이에요. 그래야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음. 시민들께서도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어, 예. 네, 광주 산업이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좀 개선하고 있는데 이런 중심 흐름 속에서 테크노파크는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차피 이제 저희 기능 중에서는 정책 기획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저희 감독기관인데 이제 또 이제 실질적으로는 지자체가 저희 기관을 드라이빙하는 이제 이 기관인데 중기부하고 광주시의 이제 산업 정책을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수립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기능 중에서 첨단 기술,
육성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그냥 맡아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단지 유치 사업들도 광주시와 전남도 공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저희 광주 테크노파크와 전남 테크노파크한테 위임돼서 저희 광주 테크노파크에 이제 유치 추진단이 좀 구성돼 가지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제 여건 구비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미래차 산업단지 추진도 저희하고 광주 그린카시는원이 공동으로 준비해서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마 2월 6일 정도에 이제 아마 국가 미래차 산단 지정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 발표가 끝나고 나면 이미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미래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네. 단지 신청을 산업부에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단지 안에 그런 그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광주를 정말로 미래 모빌리티 광주시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기획들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 AI,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또 이렇게 뒷받침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현재 산업을 좀 진단하시자면 미흡한 점과 가야 할 방향, 조금 더 보완돼야 될 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강주의 이제 여건들을 보면은 우선 기업체 규모가 좀 적죠. 중소 기업 규모 정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제 에, 글로벌이나 국내에서 시장 점유력도 좀 떨어지고 적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랄까 경제 침체가 오게 되면 바로 그냥 피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광주의 경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어려운 요소죠. 반면에 이제 광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광산업 이런 그 첨단 가전 분야 또 미래 모빌리티 분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장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광주가 좀 약하지만 중소기업들을 좀 육성을 하면서 어차피 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중에서는 이제 기술 요즘 세계가 기술 패권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다고 한다면 지방에서도 전 세계로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기술력을 가장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연구원의 노력을 통해서 강주의 이제 약점을 좀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시키는 이런 강소 첨단 중소기업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광주 테크노파크의 올해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하는데 올해 가장 큰 목표와 중점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어쨌든 간에 현안 사업으로 국가 미래차 산단과 소부장 미래차 소부장 단지를 유치하는 것 그다음에 반도체 특화 단지를 유치하는 것 그다음에 AI 2단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이게 현안 사업으로는 올해 가장 큰 좀 목표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저희 테크노파크로 보면 저희 테크노파크가 이제 지금 1단지가 4만 평이 있고 2단지가 또 이렇게 3만 평이 있는데 이 6만 평이 지금 다 그 분양도 다 돼버리고 지금 테크노파크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뭐 기업체의 수요랄까 이런 것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그 산업 계획을 하려면은 그런 장비나 그런 보안 시설들이 이렇게 하드웨어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든지 강주시와 협의해서
테크노파크 제3단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큰 과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관된 뭐 부처나 지자체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